박수를 한번 제가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죄송해요. 너무 파란색 빨간색이어서 순간 터졌어요. 그러게. 의도치 않았네. 정치 얘기만 안 하기를. 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 취업, 퇴사, 이직, 비 내리는 인생에 작지만 유용한 우산 하나, 인생 우산이 준비한 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프리랜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는 가상현실 시간여행 프로젝트 인생은 자유계약 프리랜스 Your Life Unfreely 데스타. 이거 라이브로 들으니까 대단하네요. 아 정말요? 한치의 NG도 없이. 제가 또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NG 없어 보이게 하는 건데 네. 또 가끔씩 제가 조금씩 바꿔요 또 말을 생각이 안 날 때. 네. 어쨌든 저의 긴 인트로를 들어보셨고 첫 번째 질문이자 장황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꼭 장황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장황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송은정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주로 단행본 집필 작업 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 질문 안 해도 돼요? 네. 이렇게 중간에 막 껴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단행본이라는 게 뭔가 단행본이라고 하면 흔히들 서점에서 사보시는 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분야가 에세이 위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단행본 네, 단행본 에세이 에세이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청탁 원고가 들어오면 틈틈이 쓰기도 하고 주로 집필 위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입니다. 글을 쓰시는 게 가장 메인이시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고 제가 한번 꼽아보니까 올해가 딱 사회생활 시작한 지 10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된 지는 올해로 3년 차가 되었고 말하자면 이제 아직 꼬꼬마 프리랜서 한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매일 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아직 꼬꼬마 프리랜서인데 그 이전에 7년 동안 제가 직업이 4번 정도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첫 시작은 방송국 예능국에 막내 작가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참 듣기만 해도 힘듦이 느껴지네요. 저도 그죠? 아시는 분이 친구가 살짝 그 발을 담궜다가 급하게 빼셨나요? 네, 탈모와 뭐 각종 질병을 얻고 바로 이제 오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막내 작가. 하고요. 네, 맞아요. 그때가 24살이었거든요. 갓 대학교 졸업해서 들어간 곳이 방송국 작가였는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라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방송 작가여서 되게 큰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꿈이 와장창 깨진 시간들이었죠, 말 그대로. 너무 힘들어서. 들어갔더니 저랑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더라고요. 가령 이렇게 방송국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특성상 단시간 내에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치열하게 복닥복닥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런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성향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6개월을 채 버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직을 했던 것이 이제 출판계로 제가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편집자가 꿈이었던 건 아니고 제가 방송국 그만두고 나서 이제 다음 일을 구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한 온라인 서점에서 운영하는 웹진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하던 중에 그 파주에 출판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그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여성 편집자 육성 프로그램 공지가 뜬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던 일이 그 웹진에 올라오는 작가들의 글을 교정, 교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편집자 업무와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그 일에 흥미를 느끼기도 해서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출판 편집자가 된 거죠. 운명 같네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그걸 보셨던 게. 맞아요. 못 봤으면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상 그 일을 계기로 제가 계속 글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출판 편집자가 되었는데 저랑 굉장히 잘 맞았어요. 일도 재밌었고 아무래도 방송국이랑 다르게 뭐 책의 특성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좀 신중한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저한테 잘 맞아서 일에 꽤 재미를 느꼈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편집자는 작가의 글을 다듬고 또 서포트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서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글을 쓰고 싶다. 아하. 저 글을 내 식대로 막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글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작가의 영역인데. 그죠. 네. 그래서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잡지사 에디터. 그렇죠. 잡지사를 가면 물론 그 잡지사의 특성에 맞게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심 돈 벌면서 글 쓰는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에디터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그 회사가 흔히 말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이제 소규모 잡지사였어요. 예, 조금 그 말씀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약간 견딜 수 없는 지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뭐 가령 이렇게 직원 개개인에게 대표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길 바란다든가 아주 위험하죠. 뭐 새벽 1~2시에 업무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다든가 직원에게. 가족이 아닌데요. 가족보다 더 넘어갔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월급이 밀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지점이었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그 제가 일하던 곳은 월간지였는데요. 그럼 매달 마감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달 일주일쯤은 거의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계속 마감을 하는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게다가 진짜? 그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속상함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돈을 못 벌 바엔 차라리 시간이라도 벌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무모하게도 자영업이란 걸 하게 됩니다. 갑자기 또. 네. 굉장히 그 결단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순간순간. 제가 이렇게 멀리 보지 않아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데 네, 멀리 보지 않고 많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근데 또 그래야 또 실행에 옮기지. 네, 맞아요. 너무 망설이고 너무 멀리 보면은 아니야 하다가 못 하실 텐데 지금 계속 이 직업의 변천사를 들어오면서 그 순간순간 결단을 내리신 게 정말 대족 같은 느낌이랄까? 빨리 치고 빠집니다. 네네. 자영업을 갑자기. 네, 그때 시작했던 게 여행 책방이었어요. 책방이요? 네. 아무래도 제가 갑자기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뭐 카페를 여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전혀 그쪽은 문외한이고. 갑자기 치킨집을 여셨다고. 그렇죠. 그나마 제가 해오던 일이 뭐 책과 계속 관련된 일이고 어느 정도 그쪽 산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니까 책방을 여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기본적으로 책방을 열 때는 책방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면서 그 외 시간에는 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말하자면 좀 프리랜서 작가가 되기 위한 기반을 이렇게 만드는 시기라고 할까요? 저한테는 그런 게 자영업으로 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인데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드리면 듣는 분들은 이렇게 아리송한 얼굴을 지으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둘 때 당장 프리랜서가 되기에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당장 미천도 없고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주변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뭐 지인도 전혀 없고, 더구나 지금처럼 뭐 유튜브라던가 뭐 그렇게 어떤 정보를 이 채널이 그렇죠. 이 채널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채널이죠. 특히나 프리랜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서 맞아요.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을 어쨌든 해야 하고 그 사이 동안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바쁜 잡지사를 다녀서는 그 시간을 절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면 내가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주 큰 오해였죠. 했으나 네, 역시 정보가 없이 시작하니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확보된다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우선 기본적으로 대표 같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 대표가 되고 나니 그렇죠. 거기에 쏟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커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시간과 에너지를 그러게요. 그 일에 쏟을 수밖에 없었고 24시간 그냥 계속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2년쯤 운영을 하다가 2년이 그 임대 계약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내가 2년을 일종의 실험처럼 해보고 정 어렵다면 책방을 정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였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근데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마리 토끼를 난 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도저히 이걸 2개를 병행할 수 없으니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결국에는 프리랜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책방을 시작한 것도 프리랜서가 되기 위한 어떤 기반을 갖기 위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프리랜서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이제 만 3년이 됐네요. 와우.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장황 변천사를 얘기한 게 뭔가 직업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저의 적성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기쁨도 있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좀 거창한 표현이긴 한데 제가 원하는 삶의 조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령 나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뭐 저녁에 있는 삶을 좀 추구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데 있어 프리랜서라는 일종의 직업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일종의 확신 같은 것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 1년의 과정? 너무 길긴 했지만. 네.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직업이 뭐 완전 새로운 분야로 빠지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맞아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뀌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를 해야 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나 요즘은 너무 이 상황도 많이 바뀌고 시대도 환경도 많이 바뀌니까 직업도 없던 직업도 생기고 있던 것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직업 자체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고 뭐 진짜 막 20년, 30년 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다른 걸 바꿀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맞아요. 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채널이 있는 거죠. 네, 와우. 너무 기뻐요. 이런 채널이 생겼다는 게. 정말요? 저도 지금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상 프리랜서는 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떻게 경력을 쌓고 나아갈 수 있는지 뭐 직장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배가 있지도 않고 사실상 스스로 구르면서 깨지고 부딪히고 깨닫고 다시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그랬고 근데 이런 식으로 채널이 생기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스케일이 크신 분들 막 제가 자꾸 모시게 돼가지고 제가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리즈 이름이 언프리 데스타니까 데스타신데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뭔가 책임감도 생기고 나름 이 채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잘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황한 자기소개에서 그 어떤 한 프로그램 소개를 보시고 그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 편집자가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 원래 저는 광고 전공이어가지고 광고 회사를 가려고 하다가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만 하다가 친구가 그 영어 교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테솔이라고. 그걸 한번 저보고 따보래요. 저는 존재도 몰랐거든요. 그 사이트를 보내줬는데 이런 게 있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의 어떤 그 영어 관련 직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루트를 타가지고 이제 토익 강사가 되고 토익을 하면서 이제 영상 제작을 또 알게 되고 홍보 영상을 제가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지금 또 제가 약간 외부 용역으로 3일만 출근하는 회사가 또 영어와 영상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생각해보면 그 많은 분들이 직업을 막 바꾸려고 하실 때
완전 새로운 걸 또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진짜 굳이 그럴 필요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이미 쌓아놓은 어떤 재능도 있고 맞아요.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네, 다각도로 펼쳐보시고 저는 약간 더 추천드린다면 유튜브가 굉장히 그 다각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오늘 집에 가서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시작하셔라. 네.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선 맞춰보고 생각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공식 질문 장황한 자기소개였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제 쭉 변천사를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지금 프리랜서로서 약간 2번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프리랜서로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일이 2번 질문이거든요. 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놀랐는데 아이고, 네. 저의 첫 직업이 프리랜서더라고요. 아하.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예. 한 번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잠깐만요. 개미가 있어가지고. 네, 됐습니다. 네. 그 방송 작가라는 게 사실상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프리랜서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인지하지 못했고 작가가 비정규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작가라는 것에만 꽂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 그 실체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거죠. 말하자면 같이 매일 밤을 새고 같이 고생한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규직인 PD는 꼬박꼬박 월급도 나오고 어떤 복지 혜택도 있고 어떤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만 반면 더 많은 고생을 하는 물론 비교 대상을 두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강도의 일을 하는 방송 작가들은 비정규직에 아무런 뭐 4대 보험도 없고 뭐 휴가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자유계약자로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메인 작가분들? 네, 맞아요. 메인 작가부터 그러니까 뭐 20년차 메인 작가부터 저 같은 말단 작가까지 대부분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고 지금도 방송작가의 어떤 처우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실례로 제가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방송 도중에 사고가 났는데 무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진 사고를 당했는데 말하자면 산업재해인 셈인데 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회사 측으로부터. 너무 억울한 거죠.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너무 심하다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분노했는데 이게 아무런 법적인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일하는 이제 선배 작가분들이 이렇게 둘 수는 없다 해서 이렇게 약간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약간의 이제 뭐 치료비를 받긴 했으나 그거는 뭐 그냥 일례사례일 뿐이고 너무하다. 대체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뭐 가령 프로그램이 뭐 갑자기 어떤 선거라던가 뭐 축구 경기 때문에 결방이 됐을 때 PD는 예정된 월급을 받지만 작가는 그 회차당에 그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회차에 대한 임금이 빠지는 거죠. 왜냐면 방송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방송 작가 현실이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실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론으로만 알다가 방송 작가가 힘들다더라, 고생이 많다더라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이런 부분까지 실제로 보고 꽤 많이 놀랬었고, 그 보통 방송 작가 그 당시만 해도 시작하는 임금이 80만 원 정도였어요. 월 80만 원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것도. 그쵸, 근데 저는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막 외주사도 아니고 SBS 방송사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60만 원을 주면서 너에게 일자리를 줬으니 약간 감리덕지 하라는 분위기였어요. 진짜요? 실제로 저도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것마저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60만 원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일을 줬다는 사실에. 너무 어렸죠, 그때는. 정말 모르던 사회초년생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60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데 뭐 새벽 2, 3시에 퇴근하는 건 예사고 뭐 녹화가 있는 날에는 거의 24시간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뭐랄까 되게 거친 환경이라서 또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이 좀 뾰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겨난 그 자기의 성격 같은 것들에 너무 많이 찔렸는데 그걸 잘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약간 인격적인 모독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6개월 만에 네, 6개월 전에 그만뒀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더 빨리 그만둬야 되나. 그러게요. 일주일만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네, 그때는 처음이라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었고 견뎌보고 싶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버텨보고 싶고 왠지 나만 못 견디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쵸. 쉽게 결정 내리지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잘한 결정이었고 정말요? 네. 그리고 나서 좀 뭐랄까 그때는 프리랜서라는 의식 없이 방송작가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프리랜서였더라 라면 본격적으로 좀 프리랜서라는 자각을 하고 일을 받기 시작한 건 이제 책방을 운영하면서였어요. 아무래도 책방 컨셉이 여행이고 또 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행이나 책에 관련해서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마침 또 제가 책방을 시작한 계기가 어떤 그런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었는데 그게 제 어쩌면 의도대로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좀 어렴풋이 알게 됐고 또 그때 느꼈던 게 단순히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 그리고 자기 캐릭터가 좀 확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과 책이었고 뭐 누군가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페미니즘이 될 수도 있고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영역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을 잘해야 된다. 끊임없이 영업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책방에 아무래도 그 출판 관계자들 혹은 매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셨어요. 뭐 손님으로도 오시고 뭐 업무차 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 일 필요하다고. 저 이런 거 쓸 수 있고, 일 주시면 잘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막 너스레를 떨었어요. 뭐 일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걸 끊임없이 외부에 발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얻는 경우도 많았고, 뭐 소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영업이 중요하다. 진짜 그 책방도 그랬고 프리랜서도 그렇고 사실 몸집이 굉장히 작잖아요. 스스로 떠들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주지 않고. 맞아요. 이 시리즈가 이제 업로드 됐을 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이미 깨달으셨겠지만 거의 모든 지금 이 시리즈에서 출연하시는 데스타 게스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영업의 중요성. 네네. 그러니까 막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혼자만 일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사람을 안 만나고 나 혼자만 하면 돼 이렇게 좀 잘못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영업. 그럼요. 이 어떤 활발한 모습. 누구 뭐 클라이언트 혹은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사람에게 나를 어필하는. 그렇죠. 끊임없이 흘려야 된다 뭔가를. 나는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이제 계속 말하는. 맞아요. 그렇군요.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그 여행 서점의 이름이 뭐였나요? 여행 서점의 이름은 일단 멈춤이었고요. 일단 멈춤. 네, 일단 멈춤. 딱 2년 영업하고 폐업을 했고요. 그래도 그 경험으로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낸 책 중에 제일 잘 됐고요. 일단 책 제목은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 제목이 아주. 네, 아주 직관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야마가 있다. 제목이. 책 제목은 사실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단 멈춤이라는 네이밍을 지금도 계속 네, 맞아요. 사용을 하고 계속 계시죠? 쓰고 있어요. 일종의 뭐랄까 약간 저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 책방 하면서 쌓아두었던 일단 멈춤이란 이름으로 쌓아두었던 컨텐츠를 제가 뭐 책방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쵸. 그 일단 멈춤이란 건 책방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행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 여행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담겨 있는 이름이라서 또 송은정이라는 저 개인의 이름보다는 그 일단 멈춤을 통해서 일을 받았던 게 꽤 컸어요. 그래서 그걸 섣불리 버리진 못하고 물론 필명은 제 본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SNS상이라던가 그런 곳에서는 계속 일단 멈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일단 멈춤. 아, 그 이름은 일단 굉장히 많은 후보가 있었고 고민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막 매일매일 뭐 단어를 이것저것 다 적어서 막 조합을 해보잖아요. 네. 말도 안 되게. 그런 걸 한참 하고 있을 때 라디오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라디오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DJ분이 사연을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뭐 일단 멈추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적으로 그 말이 귀에 확 꽂히는 거예요. 일단 멈춘다는 말이. 그 말이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제가 원하는 어떤 태도랑 굉장히 좀 닮아 있었다고 해야 하나? 좀 되게 다중적인 의미인데 뭐 여행지에서도 잠깐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뭐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뭐 현재 생활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잠깐씩 멈춰서 뭐 나를 둘러봐도 되고 내 주변을 둘러봐도 되고 그런 맞아, 식으로 좀 쉼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쉼표의 의미가 굉장히 좋았어서 일단 멈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다들 좋다고 해주셨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름을 제대로 외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 왜요? 잠깐 멈춤. 아,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네, 뭐 검색하면 별별 멈춤이 다 나와요. 잠깐 멈춤. 네. 아, 근데 그게 몇 년도에 그게 지으신 거죠? 2014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오픈을 와우. 해서 와우. 2016년 8월 31일에 문을 닫았어요. 아, 근데 그 이름이 뭔가 2014년에 시작하신 거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너무 어떤 사회상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가 딱 그 네 글자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랄까? 탁월했다. 너무나. 지금 사실 2019년에도 그 말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단어들의 자신을 이제 좀 투영하면서 그 빡센 회사 생활에 진짜 이거 일단 멈추고 싶다. 뭐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네. 하여튼 맞아요. 대단한 이름 같습니다. 하여튼 잘 지은 것 같아요. 또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이름 짓고 나서 그 말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뭔가 선택하거나 어떤 결정에 앞서 있을 때 혹은 너무 지쳐 있을 때 그 말을 자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네이밍 탁월했다라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쓰실 이름이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프리랜서로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고,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하신 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1번, 2번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약간 살짝 간략하게.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 중에 가장 만족한 그 프리랜서로서 했던 일 중에 만족, 대만족. 대만족.